모집 분야는 IT, 서포팅, 컨설팅, 신성장 분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를 뽑습니다. 200명 이상을 뽑는데 입사 지원하시는 분 규모에 따라서 그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까지 서류 입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혹시 질문이 나오면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나오기 전에 뭐 미리 얘기를 드린다면은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제가 뭐 그 중에서는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은 SK 같은 경우, 특히 CNC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읽습니다. 지원자가 5,000명이든 6,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을 새서라도 다 읽거든요. 그리고 그 읽는 걸 한 사람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자기소개서 그 입사 지원서상의 질문들 여러 가지 5개인가 6개인가 있으시죠. 그걸 한 사람을 그 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주는, 점수를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못 썼어도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CNC에 맞는 인재인지를 크로스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에 SK에서 바라는 인재상들이 다 녹아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거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SK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그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게 패션인지, 조직에 대한 어떤 소속감, 조직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이노베이션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챌린지를 물어보는 건지를 좀 아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실제 사례를 잘 되짚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걸 끄집어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좀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얻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밤을 새서라도 읽는다고 했는데, 읽다 보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동아리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다 쓰러져가는 동아리를 내가 동아리 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세웠고 밑에 있는 후배들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했다. 4,000명 읽으면 3,00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국토대장정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내가 소그룹의 리더가 돼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면은 별로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평범한 어느 회사에 써도 다 통할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CNC에 적용한다고 IT의 그러니까 IT가 있고 서포팅이 있고 컨설팅이 있고 신성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지원하는 분야의 어떤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 질문이 물어보고 있는 게 신입사원으로서의 열정을 물어본다면 그걸 어필할 수 있는 있어야 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CNC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서 최근에 뭐 진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프로젝트랄까 그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어떤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자기소개서에 넣어준다면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는 다 블라인드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인지 무슨 어학 점수가 얼마인지 학점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만 보고 평가를 하고요. 서류 통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좀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스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한 2줄 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다 걸러져 버려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건성으로 쓴다면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입사하고 나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만 나가시게 되고요. 그 애정과 과거의 경험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최대한 이렇게 좀 잘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그게 서류 면접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서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면접할 때도 면접관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면접할 질문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던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 지원서에 뭔가 내용을 적었다면 그걸 가지고 질문하기를 원해요. 면접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입사 지원서 상의 자소서 상에 내용이 좀 빈약하다면 별거 질문할 게 없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일단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들을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내용을 써줬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면접 많이 해봤지만 그 내용을 먼저 가지고 질문해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글로벌 익스피리언스가 있네. 어디에서 뭐 어학연수를 했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자기가 30분 정도의 만약에 인성 면접이다 라고 한다면 30분 정도 할애된 그 시간 중에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질문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색깔을 담아서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진짜 수천 건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는데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는 맨 첫 문구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홍길동을 쳐보세요. 였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쳐봤어요. 그러면 자기 그 개인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생활 했던 거, 어학연수 했던 거, 그분 같은 경우는 국토대장정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사진 같은 걸 다 넣어놓고 꼭 뽑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텍스트로 아무리 읽는 것보다도 그 홈페이지 보는 거 하나로서 저는 큰 감명을 받고 그냥 그 뒤에 보지도 않고 그냥 합격시켰거든요. 일단 그 뒤에 면접이나 인성, 적성 시험이 있겠지만 서류는 그냥 바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것처럼 그걸 똑같이 하는 뭔가 좀 독창적이면서도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거죠. 동아리나 남자 같은 경우 군대 쓰는데요. 군대 얘기 나오면 안 되고 넘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었으면 그걸 쓰세요라고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욕에 빠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 군대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모든 남자가 다 군대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화감을 지키고요. 군대 말고 더 어려웠던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찾아보십시오. 군대에 썼다가는 자기소개서 채점하는 과정에서 100이면 100 떨어진다고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동아리 회장이지 않습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영어 면접 하나요? 영어 면접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인가 영어 시중에 어학원의 영어 강사님들 수십 분 모셔다가 1대1 영어 면접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결과가 그냥 영어 스피킹 점수 낸 거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피킹 점수로 대치를 하고 아마 올해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영어 면접은 따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직무 면접, 비즈니스 케이스 면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임원 면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성 면접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상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SK에, CNC에 적합한 인물인가, 인성이 적합한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내에서 잘 융화가 될 사람인가, 인재인가 이런 부분을 고르는 거고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이 무슨 빔을 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까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나와서 면접을 하실 텐데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자분들이 나와서 하세요. 그래서 해당 IT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그 자기소개서상에 어떤 내가 그린 IT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린 IT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상에 넣는
써놓는 문구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딱 자기소개에 써놨는데 이게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그냥 뭐 카피해서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써놓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 면접은 그렇고요. 비즈니스 케이스 면접은 이게 사별로 틀립니다. 다른 관계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케이스 면접할 때 어떤 사례를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두꺼워요.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어떤 사례를 줍니다.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그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뭔지를 도출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전지에 적어서 나와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면접관 2명 있고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발표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인데요. 15분 정도 면접을 하는데 10분 정도 발표하세요 라고 하는데 한 2, 3분 만에 끝납니다. 그만큼 좀 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고요. 글쎄요. 저희도 취업 고객이 많이 들어가 보는데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는 못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비슷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레고 같은 거 블록 조립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만들어 보세요. 팀 과제로 만들어 줘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웃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웃기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유비쿼터스 기능이 있는 미니로 보십니다. 이렇게 블록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면접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성 적성 검사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과장인데 차장 진급을 위해서 SK 종합 적성 검사를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직할 겁니다. 다시는 보기 싫고요. 그 기억 다시 되살리기 싫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필기 면접도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많이들 당황을 하세요. 처음 딱 접하실 때. 유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굉장히 처음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SK 종합 적성검사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꼭 사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문제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공간 지각력 이런 부분은 유형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한 20문제 풀어야 된다면은 어학, 수리 영역에서 20문제다 그러면 한 12문제 풀면은 연필 놓으라고 펜 놓으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시간이 없고요. 빨리빨리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걸 다 못 풀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 이전 거에 미련을 둬서는 둘 다 망칩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리시고요. 한 과목에서 꽈라지수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 쪽에 점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영역 쪽, 공간 지능 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유형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분석력이 좀 강하다, 아니면은 어떤 기억력이 강하다, 이런 걸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커트라인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커트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성 이렇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100% 다 떨어지십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인성 검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다가는 이상한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인물. 그래서 이건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혈액형처럼 A형, B형, O형, AB형처럼 절대적인 어떤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인위적으로 적지 마시고요. 간혹 가다가 질문이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틀려가지고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가기 전에 인사검사 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뿌려놓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일관성이 없네? 이걸 뭐 인성검사를 장난으로 하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